요압 시간에 첫째 줄에 국위를 드날리고 선정을 행하였다. 거기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왕은 불교를 깊이 신봉하고 여러 가지로 불교를 보호하여 아유광과 함께 2대 호복군왕이다 그랬습니다. 불교를 깊이 신봉하고 여러 가지로 불교를 보호한 얘기는 요 앞 시간에 대략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대략이 아니라 대체로 그 전부라고도 관여할 정도입니다. 사실은 기록이 별로 없다고 하고 또 내가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만 정도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간시카 왕이 불교를 보호하는데 얼마나 힘쓰느냐 하는 걸 이해하기에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쇼카 왕과 이 간시카 왕은 불교를 보호한 현저한 그 호법군왕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어서 왕은 불탑을 건립하여 사리를 봉안하고 건축과 조각으로 유명한 간다라 미술을 보호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간시카 왕이 이 불교를 보호한 것은 탑을 세우고 사리를 봉안하고 이 두 가지가 주된 예형적인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가지는 건축과 조각으로 유명한 간다라 미술을 보호했다 그랬습니다. 이 간다라 미술이란 말은 간다라 지역에서 발전된 하나의 미술의 형태입니다. 이른바 간다라 문화라고 해서 지금 중동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 이란 이락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리스에서 들어온 서구 문물과 동양에서 흘러들어간 중국 문물, 남쪽에서 흘러 인도 문물이 합쳐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문화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불상을 여기 조성한 거고 불상이 그 부처님이 입으셨다고 하는 거 옷 입혀드린 것이 전부가 간다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유명한 그 이 간다라 문화에서 생긴 불경 미린다 왕 문경 같은 것도 바로 그런 문화의 소상이라고 했습니다. 미린다 왕이라는 왕이 서구인적 입장에서 불교를 알고 싶어서 물었는데 그때 나가슈나라는 그런 나가세나라는 그런 존재님이 알기 좋게 대답을 해주셔서 이른바 동서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독특한 내용의 불경이었습니다. 이런 불경뿐만 아니라 그런 문화를 보호해서 불교 흥룡에 애를 썼던 것입니다. 티베트 경전에는 그 간시카 왕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왕은 특별히 유부 설지유부죠. 유부의 그 설지유부를 신봉했던 사람이 분명한데 그 이후로서는 이 설지유부가 그 간시카 왕의 그 근거지인 간시카 왕이 주로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즉 카시미라에서 많이 발전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서문명의 그 교통이 되는 요로 거기에다가 거기에서 불교를 보호하고 또 이 강민족 그 교통로를 통해서 민족 간에 불교가 퍼질 수 있는 그런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서장전에는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이것이 불교가 그 동서 문명이 교통되는 요로에다가 불교를 전파하는 큰 사업을 벌였다는 얘기가 일맥 간다라 문화 예술을 보호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3장에 보다 이어서 3장의 학성을 수집하여 카시미르의 이환님에서
협전자를 상수로 제사 결집을 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이분이 결집한 것을 하나의 업적으로 들었는데, 이분이 그 결집을 한 것은 뭐냐? 역시 티베트에 전하는 얘기인데, 카시미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이활림, 여기서 나왔습니다만은 귀자하고 고리환자, 수풀림자, 이환님이라는 그런 정사에서 500명의 나한과 500명의 보살과 그리고 500명의 제가 학자를 초청해 놓고 결집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집 평론이 나오게 되는데, 말하면 각가지 주장, 불경에 대한 해석, 이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번에 결집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모두가 불교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획기적인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앞에 있었던 그 결집이 아쇼카 왕의 제3결집이 되겠습니다. 제3결집 이래로 또 그 이전부터라도 이 집이 나와서 정설이 아닌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가 속한 부파의 학설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이 주장을 이분이 타파해버리고, 비록 나와 다른 부파에 속해 있지만은 그것이 부처님의 말씀에는 틀림없다, 이렇게 해서 여러 부파의 얘기를 다 수록한다는 것이 이 결집의 특색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둘 것은, 아쇼카 왕의 결집이 제3결집이고 가니시카 왕의 결집을 제4결집 우린 보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 북방경전에서는 아쇼카 왕이 그렇게 결집을 했다고 있더라고만 얘기를 하지, 똑 떨어지게 제3결집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아쇼카 왕의 그 결집 그 전월도 모두 이집이 분분한 그런 시대를 보고, 그때까지 있었던 논 가운데 못된 것이라고 배척된 것들도 전부 여기서 이 3장에 수록이 되는데, 그래서 이 없었던 부분을 보완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있었던 걸 더욱 좋게 다듬어서 3장에 갖추어진 그런 결집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카니시카 왕의 결집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에 이 카시밀라에 있는 이환정사, 이걸 쿤달라바나라고 합니다. 쿤달라바나. 이 쿤달라바나, 여기서 지금 이 교재에는 활림사라고 그러는데, 요 활림사는 귀자가 하나 더 이활림, 이래 맞습니다. 이 쿤달라바나라는 이 절에서 상수로 모셨다는 협전자는 누구냐? 협전자는 일평생 동안 겨드랑을 땅에다 대지 않고 수도하신 분이라고 해서 협전자입니다. 선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주로 삽삼조사의 명호를 많이 외우시고, 심지어는 삽삼조사 예부를 다 하시고 하는 분이 계시는 걸로 압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협전자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만은, 그분의 특수한 것으로서는 일생을 겨드랑이 땅에 대지 않았다. 그래서 협전자입니다. 원 이름이 파르쇼바. 이 파르쇼바는 이제 우리가 알기에는 보통 말할 때 선선하는 선사들은 불임문자라고 해서 문장을 배척하는 걸로 이렇게 알게 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이분이 상수가 되어서 결집을 했다 할 때에는 실제로 이 경륜론 3장에 대한 이해가 없어가지고야
어디 덕망만 가지고 이렇게 상수에 앉혔겠느냐, 이렇게 쉽사리 유추합니다. 그래서 그 삽선조사의 한 분인데도 경전결집하는 상수로 추대되었었다. 뭐 이것이 하나의 화제거리라 할까, 우리가 한번 유념해 드립니다. 요즘 보면은 참선 선방의 배철만 다니고 오면은 그만 신도들이 뭐 이 법문을 좀 해달라는데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해도 뭐 수자가 뭘 그런 걸 하냐고 그리고 뭐 또 불공을 좀 맞을 좀 올려달래도 수자는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리고 그런 거 하면은 또 이제 뭐 이렇게 열심히 정진을 하냐면 그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만 난 봐서 그런지 간혹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데 좋은 이 거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쩌든지 아쇼카 왕의 제3결집을 인정하지 않는 남방 입장에서 보면은 이 카니시카 왕의 결집은 제3결집이 되고 그걸 인정하는 북방 논리로 말하면 제4결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시성을 공략하고는 다에게 배상금을 청구했다가 그랬습니다. 화시성은 요 지부에서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아쇼카 왕이 살았을 때 아쇼카 왕 재직 당시에 수도로 삼았던 파달리 푸트라가 되겠습니다. 말하면은 이 아쇼카 왕조가 지금 마오리 왕조가 무너나고 그리고 이 쿠사나 왕조가 서면서 세력이 점점 팽창해서 아쇼카 왕조의 근거지를 맞아 근거하는 거죠. 물론 이미 있었던 왕조의 그 영하지를 친대는 것은 큰 모험이지만은 승전에서 얻어진 소득도 많아서 다에게 배상을 청구했다 그랬습니다. 이건 승전원 입장에서 협상을 하면서 배상금을 청구한 거죠. 그런데 그때 얻은 것이 청구금, 돈이 아니라 불발과 마명보살과 자심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고 한다 그랬습니다. 간시카 왕은 그만치 불교에 신심이 두터웠다. 말하면은 전쟁을 해서 이어가지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을 것을 돈을 받지 않고 부처님이 수용하시던 바리때 또 그 당시에 유명한 마명보살, 그래서 정신적인 지지로 신봉하려고 했겠죠. 그리고 자심계, 이걸 받음으로써 승전의 대가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걸 보고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돌아왔다고 해서 그 마명보살 데리고 와서 모시다가 뭐 하느냐, 불교 사업을 하려는데 그 뜻이 있었겠죠. 여기서 불발과 마명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심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지만은 뭐인지 잘 모르는 게 유감입니다. 죄송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첨언해야 될 것은 이 마명이라는 그 인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신론을 지은 그 마명이겠느냐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명에 대해서는 대체로 마명이 이 기신론을 지은 마명과 불소행찬을 지은 마명과 다를 것이라고 하는 것이 종래의 그 강원에서도 그렇고 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보통 이 간시카 왕 같은 위대한 인물의 전기에 그 마명보살과 같은 그런 그 권위 있는 불교학자가 곁들여진다는 것은 참 있을 법한 일이고 당연한 일 같은데 실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 이유로는 이 간시카 왕 때 이미 대승불교적 사상이 인도의 서북지방 아니면은 이 카시미라 그 영역을 일대로 해서 일어났다는 것과 이런 이해가 되지만은 이 마명을 그 참 기신론지은 마명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로서는 몇 가지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 뭐냐, 그 사상을 두고 얘기인데, 이 불소행찬에는 과 그 익신론과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교리가 참 내하연기에서 진여연기로 이렇게 교리가 발달돼 나가는데, 기신론은 진여연기 사상을 얘기한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은 정확하게 내하연기가 발달한 것이 서력기원 5세기경 전후에서 무착, 세친 이분들이 나타나서 비로소 정립한 학설입니다. 그런데 이 무착, 세친이 나오기 이전인 이 간시카왕 서력기원 200년대에 이런 진여연기론이 마명보살에게서 지어졌을 리가 없다. 또 서로 있다고 한다면은 이 무착 등이 내하연기를 정립해 나가면서 인용을 했거나 아니면은 공박을 했어야 되는데 무착이나 세친의 학설 가운데 마명의 학설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한 적이 없다. 이걸로 봐서 마명의 기신론은 적어도 무착 당시에는 없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무착이 5세기경에 있은 분이 확실하다면 한거로 전제한다면 이 마명은 불소행찬을 지은 마명이지 기신론을 지은 마명은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당시의 원시불교를 억감연기라 하고 대승불교가 비로소 이 참 태동되면서 정립되면서 5세기경에 무착 등에서 내하연기가 발달하고 그것이 다시 한풀 꺾이면서 우리가 말하는 아시바 고샤 이 마명이 나타나면서 대승불교를 제창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진정한 대승불교죠. 기신론을 유지하고 있는 진여연기론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 마명이 동명이인이겠다. 이보는 주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지금 그러면은 이 간시카왕 때에 있던 그 마명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마명을 대체로 티베트에서 전하고 있는 문서라고 하는 걸 소개하는 걸 보면은 원래는 바라문교도였었고 변제와 그 학문의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불교에 들어와서 협전자에게 감화됩니다. 협전자는 우리가 다 아다시피 삽삼조사 가운데 한눈으로서 이 겨드랑 협자죠. 그러니까 파라바 그래서 원이름이 파라바 전자인데 이 협전자는 겨드랑을 일평생 땅에 대지 않았다. 그래서 협전자라고 불리운다고 그랬습니다. 그 복다, 밀다, 협전자 뭐 이렇게 되는데 이 협전자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말재주나 시가 풍부되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그가 지은 작품이 문헌이 불소행찬 즉 부처님의 일생을 찬양한 불소행찬 그 다음에 150 찬불송 그래서 부처님을 찬양하는 150개의 세용 그 다음에 대장엄논경 이라는 그 경을 또 지었고 그 다음에 번생만론 근본본 날생 꽃탈만 그 다음에 이런 논자 권생난론 이런 것인데 불소행찬과 150송 찬불 150 찬불송은 이건 순수한 장편시가 되겠고 또 그 다음에 대장엄론과 번생만론은 산문과 이렇게 엇박여 가면서 시를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중 대장엄 논경 그 첫머리에 분하 협비구 미직제논사 살바실바중 우왕정도자 시등제논사 아등개 경순 이런 말이 있답니다. 부자부 진하나 그래서 분하 그리고 협 두 비구를 말합니다. 분하라는 말은 프라나 야사라고 해서 하나의 독립된 학자 분하야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협전자 이 두 사람 모두가 삽삼조사에 들어있는 분이고 동시에 교학을 참 착실히 알았다는 것은 우리가 참 저우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결집을 주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분인데 이 두 분 비구와 그리고 미직이라는 것은 마이샤사라는 그런 뜻으로서 화지부를 뜻하고 그 다음에 살바 실바라는 것은 설체유부를 말하고 또 우왕정도라는 것은 그 당시에 우왕을 뭘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또 하나의 부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그 부파에 속하는 그러한 여시등 제논사에게 내가 모두 공경한다 해서 어느 특정한 부파에 국한되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 당시에 이 칸시카왕이 결집을 할 때 어떠한 그 배척받을 논을 전엔 벌였던 것도 전부 수록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체 그때의 그러한 것이 전반적인 흐름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문장력이 장하고 불교학에 조예가 깊은 그러한 분이었다. 이렇게는 우리가 일단 이해하면은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이 대대적으로 불교를 보호한 그런 결과에 오늘날도 도처에서 발견되는 동굴 또는 정사, 그 다음엔 조각문, 유물 등 이런 것들이 오늘도 보이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당시에 그 문물을 엿보게 하는 것으로서 미른다왕 문경을 들 수가 있습니다. 미른다왕이야말로 이 간다라 문화가 낳은 하나의 훌륭한 경전인데 간다라 나라에 그 당시 있었던 미른다왕이 서구인의 입장에서 불교를 질문하면 나선 비구는 순수한 불교의 입장에서 그걸 해석하는 그러한 문답식의 독특한 경전으로서 요새같이 합리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퍽 좋은 그러한 경전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그 당시의 불교를 엿보게 하는 그런 하나의 단면이 되겠고 또 우리가 무슨 옛날 불교 탑 같은 거 이런 사진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주로 아잔타 동굴 사원 이걸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산치탑이라고 해서 이런 사진도 흔히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가 그 당시에 이루어진 그런 유물들이고 이런 유물들에 의해서 그 당시의 불교가 얼마나 융성했으며 아쇼카 왕을 비롯해서 이 카니시카 왕이 얼마나 참 포교 전도에 힘을 썼느냐 이거를 우리가 쉽사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대승불교적인 요소가 정착이 되고 또 그런 훌륭한 인물들에 의해서 각종 논설을 기탄 없이 이렇게 장경에 수록하고 이런 일들 결국은 바로 대승불교가 생겨날 수 있는
그러한 이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목골련자 제수, 눈목자, 송아지근자, 연할련자, 알자자, 그 다음에 임금제자, 모름자, 목골련자 제수라는 사람이 지은 종의, 마루종자, 오르이자, 소위 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아쇼카 왕이 그 결집을 했을 때에 그 당시에 거론되었던 여러 종들의 이설들이 그 조목별로 열거가 되어 있고, 또 그 열거된 조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비판 또는 무슨 단정하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그런 것이 수록된 것인데, 후인들의 얘기로는 그 상당 부분은 후인들이 조작해 넣은 것이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대체로 아쇼카 왕과 칸시카 왕 이 사이에 있었던 그러한 논란으로서 대체로 제목이 216조항이랍니다. 우리가 이 미린다왕 문경에도 보면은 조목조목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는데 참회 한 번만 해서 다 죄가 사인되는 일은 이해할 수가 없다든가 이렇게 한 가지씩 조목조목을 했는데, 이것이 여기에서는 216조목으로 얘기를 했고, 세월원사가 라는 분이 그 당시에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 역시 그와 같은 이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목골련 제수의 남방학설, 이 세우의 북방학설, 즉 세우가 지은 종륜론, 이부종륜론이라도 하고 종륜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백환한만한 사상들이 하나하나 자유롭게 거론되고 또 기탄없이 비판하고 또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승불교가 발달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배태되었다는 이러한 시대사상적 배경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칸시카 왕의 말기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여기서 끝입니다.